네, 어제 양대 지수의 흐름은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대외 악재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었고요. 엔저 기조가 확산이 되면서 국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1910선대까지 밀려나면서 1918선에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554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럼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의 매도의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180억 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의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272억 원, 기관이 389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은 600억 원가량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6월물입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250선에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외국인이 1,084계약 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반면에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이 마감된 가운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 중심적으로 매매했었는지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LG전자가 차지했습니다. 2위에는 현대차, 3위에는 셀트리온, 그리고 4위에는 포스코가 이름을 올렸고요. 5위에는 대림산업이 랭크가 됐습니다. 이 LG전자는 잠시 후 특징적으로 살펴보겠고요. 현대차는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어제 0.5%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닷새 만에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어제 9% 넘게 오름폭 늘리면서 바이오주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체크하겠습니다. 네, 2위는 이마트가 차지를 했습니다. 3위에는 NHN, 4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5위에는 한국전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기관이 13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주가 흐름 좋은 편이었습니다. 2%대 오름폭을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반면에 최근 발표됐던 1분기 실적은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에 어제 상승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종목 더 보겠습니다. NHN 같은 경우는 어제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0.6%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종목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를 했고요. 2위는 NHN, 4위에는 이마트, 5위에는 한국전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6거래일째 매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하락하는 흐름이 우세한데요. 어제는 1.3%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달 들어서 2.8%대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최근 횡보 중인 장세입니다. 하지만 어제 호재가 있었습니다. 1분기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로 1위를 차지했다라는 뉴스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한국전력도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0.9% 내림폭 늘렸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현대위아, 3위에는 현대모비스, 4위에는 GS건설, 그리고 5위에는 현대제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어제 낙폭을 늘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2.9%대 내렸는데요.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GS건설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닝 쇼크 이후에 주가 연일 하락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3%대 급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LG전자가 순매수 특징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1위를 차지했던 종목인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의 어제 마감가 보겠습니다. 0.56% 오르면서 94,4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장중 한때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98,8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증권가에서는 LG전자의 옵티머스 시리즈 스마트폰 판매 개선에 따라서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특징주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순매도 특징주입니다. 순매도 특징주는 현대제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제철은 기관의 순매도 5위를 차지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주가 흐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의 어제 마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91% 내림폭을 늘렸습니다. 68,900원에 장이 마감이 됐고요.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68,7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현대제철 최근 철강업계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이 철강 제품 가격 조정에 따라서 아직까지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철강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흐름이 포착되고 있지 않아서 부진한 흐름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마감한 국내 시장의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